검찰의 어떤 수사 행태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 꼭 한 가지 뭐요? 이게 피사실 공표입니다. 법원에서 1심, 2심, 3심 나오고 유무죄가 가려져야 최종 이제 판단이 드는데 이게 피사실을 검찰이 언론에 공개를 자꾸 해버리면 이미지로 그 정치는 완전히 가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피사실이 이게 지금 하루에 몇 건씩 지금 피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검찰이 흘리는 거라고 보세요?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고 뭐 구속영장을 뭐 공소장을 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 뭐 다 아는 거고 뭐 저희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식의 수사는 대한민국의 어떤 수사 관행을 20년,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그런 퇴행적인 모습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건 아니 그거하고 완전 별개로 완전 별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완전 보니까 완전 얼굴 딱 별개. 보니까. 근데 지금 대장동 일당 3명은 지금 풀려났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 것들이 지금 취재에 의해서 지금 되는 거지 그 모든 거를 다 검찰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는 진짜 유무죄를 이제 첨예하게 따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사를 열심히 하고 시간이 가면 모든 게 드러난다. 진실은 드러날 예, 것이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되게 정치권에서 돈을 주고받는 문제, 특히 뇌물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돈을 이렇게 수수하는 그런 그 혐의나 범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딱 있어요. 줬다는 사람이 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받았다는 사람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100에 99이 그래요. 그게 국룰이에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하느냐? 당연히 줬다는 사람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과 신빙성만 보는 거예요. 근데 진술에 더해서 물증도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구체적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들과 자료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검찰의 수사 능력이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는 건 검찰의 저는 능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이재명 대표까지 이 부분이 연관이 돼 있느냐를 입증하는 데는 지금 검찰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우리 김건식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려면 법원에서 진술의 신뢰성, 진술의 일관성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정영학 녹취록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정영학 녹취록부터 시작을 해서 유동규 구속, 그다음에 남욱 구속, 그다음에 김만배 구속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유동규 씨는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해가지고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해서 재판이 말하자면 60번 이상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김용 씨가 구속된 그 다음 날 유동규는 풀려나오고 정진상 구속되고 난 그 며칠 뒤에 남욱 씨 풀려나오고 지금 김만배 씨 풀려나오고 그다음에 이 진술이 완전히 남욱의 진술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유동규의 진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진술이 번복이 됐는데 그 번복된 게 사실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바뀌냐는 거죠. 왜? 근데 예를 바로 들면 검찰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유동규만 예로 들어보면 처음에 정영학 녹취록에 의해 가지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유동규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700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유동규는 뇌물죄, 부정처사 후 수뢰죄 등등을 해가지고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실소유주는 김용, 정진상이고 그다음에 나는 정치자금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다. 이래버리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저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진술이 변화했다는 건 뭐 맞는 이야기고요. 그 진술이 변화했던 것이 이전 진술이 진실이냐, 이후 진술이 진실이냐는 이제 검찰과 재판부에서 확인을 할 문제입니다. 근데 당연히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고 남욱 씨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이 수사를 했었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높은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내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까지 이 부분을 연결될 수 있도록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을 지켜주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 것이냐는 계산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술이 바뀌게 된 배경이 검찰의 무슨 이해관계를 가지고 종용을 하거나 무슨 뭐 개입을 하거나 두드러 패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진술자의 진술의 정황상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는 당연하죠. 부분이 그러니까 있다고 상황이 그런 말씀이세요? 상황이었다. 상황이 바뀌었을 때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을 때 그 유동규 씨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남욱 씨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저는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짓지 않은 죄를 왜 제가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근데 남욱 씨가 이런 얘기를 이런 상황을 했어요. 봐야 된다고 봐요. 왜 진술이 바뀌었냐고 얘기하니까 당신 어쨌든 교육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대선 중간이었고 겁도 좀 나고 겁 좀 났다. 지금은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세상이 살아있는 권력인데 살아있는 권력. 저는 더 은연 겁나죠. 중에 네. 남욱 씨가 굉장히 진심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 지금은 봅니다. 얼마나 겁나겠어요. 살아있는 권력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 지금 대장동 일당으로 보면 이들 사이 동맹이 깨졌습니다.